충남도와 중국대학 연구팀이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충남 지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산 신례원에 있는 구 충남방적 공장이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어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전해드립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 마감 결과 충남은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주의사항을 이슈피플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마늘 주산지인 서산과 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마늘 잎집썩은병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한데요.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 건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충남도와 중국대학 연구팀이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전화 연결합니다. 방선웅 기자, 지자체가 중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단체가 공동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공동연구는 처음입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국 텐진대와 상하이 화동사범대 등 4개 기관은 2월에서 오는 4월까지 미세먼지 성분 분석 연구를 진행합니다. 90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기관별로 시료를 채취한 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의 지역적 영향과 외부 유입을 정량화하기 위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온과 금속 등의 동위원소 비율 등을 조사해 주변 사업장 국외 유입 여부를 추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기간이 봄철인데요.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네, 측정 장소는 태안군 수원면 파두리와 홍성군 홍성읍, 대전 표준과학연구원과 경북 영덕 면사무소 등 4곳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측정 지점을 선정했는데요. 서해안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각 지역의 어떤 성분들이 초미세먼지로 조성되는지 분석하면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예, 또 이 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보령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시 가동이 중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봄철인 3월에서 6월까지 일시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이상 된 낡은 발전소가 대상으로 노후 석탄 발전 6기 중 보령 1, 2호기, 경남 삼천포 5, 6호기가 가동이 중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예산 신례원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구 충남방적 공장이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지를 개발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산군의회 강성구 의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의원 강성구입니다. 과거 예산군과 예산읍의 경제 심장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던 충남방적이 2000년대 초반 생산라인 중단으로 흉물스럽게 20여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충남 방적의 노사임금 협상 결렬과 그에 따른 파업으로 인한 휴업이 거제대우 조선소 파업과 동일한 무게로 주요 언론사에서 다루어지는 등 예산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구 충남 방적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땀방울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던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예덕 실업고등학교를 기반으로 교육과 사회 문화에도 지역에 큰 기여를 했던 곳으로 일자리와 경제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 있어 예산군의 근현대사와 함께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신례원뿐만이 아닌 예산군 지역의 큰 숙제이기도 한 충남방적에 관해서 신례원 개발위원회 김순철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과거 저희 충남방적이 예산군 그리고 신례원에 미치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제일 번화가 있었고 모든 그 경기가 잘 돌아갔습니다만은 지금은 20년 전보다는 한 50년 정도 후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례원에 제일 그 가까운 거리고 이 관문인 저기가
그 아직까지 그 폐기물, 그 스레트가 방치되던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끔 계속 가면서 바람에 날리고 미세먼지보다 더 강한 그 성면이 이 예산군의 전체 바람으로 인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좀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신뢰원 주민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충남 방적이 어떤 식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지 그 의견 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이거 사서는 뭐 개발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정부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 원래 또 상가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또 개발을 해서 뭐 분양을 한다든가 공업지역으로 살려서 될 수 있으면 이 흉물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난 20여 년간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 지난한 속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 군 그리고 행정기관의 다양한 협조와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최재희 팀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해결 방안과 그리고 과거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과거에 저희 충남방적과 그리고 현재 충남방적 개발 추진 현안과 함께 앞으로의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충남방적은 한 20여 년 동안 그 공장이 폐쇄된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지역 경제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를 만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그 전체 개발하는 데 지장이 있었고 그 노력한 결과 2018년도에 그 대전과 아산에 있는 자동차 시트 공장을 충남방적 일부에 3,000평의 부지에 그 건설해가지고 이주시켜서 지금 현재 한 100여 명의 이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와 병행해가지고 그동안 그 개발 타당성 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만은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 개발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타당성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소유자와 협의해서 3자 매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과거 신뢰원 그리고 예산군의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충남방적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취임 이후 성면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등 다양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 주민들이 원하는 공영개발 형태의 부지 매각, 매입, 그리고 개발에 대한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예산군의 사회 문화 경제의 기반이었던 충남방적 부지에 대하여 경제성이 아닌 미래 가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동서횡단철도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 충남방적 자리가 위치한 신뢰원은 유일하게 동서횡단철도와 남북철도가 교차하는 요충지입니다. 단순한 지역 경제 차원이 아닌 국가 물류와 경제 정책에 있어 예산군을 비롯한 충남도,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주민의 힘을 모아 농어촌 도시의 새로운 경제개발 모델로 예산군을 선도지역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예산군 행정에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위원은 없었다. 부르면 달려가는 예산군위의 위원 강성구였습니다. 예산군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조합장 선거 주의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 성원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27일 마감이 됐습니다.
충남 지역 후보자 등록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충남 전체로는 156개 조합 중 20개 조합이 무투표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로서는 415명이 등록해서 충남 전체적으로 20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당진의 경우에는 그 당진 낙농축협이 무투표 조합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그 50명의 후보자가 등록해서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선거에 대해서 또 고소 고발건도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충남에서 적발된 사례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충남에서는 그 고발건 수로는 10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기부행위가 대부분이고요. 주요 사례로서는 2018년 4월경에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3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그 구정에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경에는 그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면서 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제공하여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조합장 선거는 또 다른 지방 선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와 조합원이 좀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조합장 선거와 지방 선거의 뭐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는 지방 선거와 다르게 선거 운동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지방 선거는 다양한 선거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한 기간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조합장 선거에서는 예비 후보자 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네.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 선거에서는 그 선거 사무원이나 직계 존비속 등이 가족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에 한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설대담은 조합장 선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예, 조합장 선거의 경우는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인데요. 그 한 6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되는 선거 공보 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합의 주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등에 선거 벽보를 첩부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깨띠, 위옷, 소품을 두르거나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품이라고 하면은 손으로 지닐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선거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한 후보자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 이용 선거운동 방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제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합에서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인데요. 명함이 또 배부가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안이나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뭐 또 이 조합장 선거 관련한 좀 다른 이슈가 또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에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포상 금액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신고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나 충청남도 선거관리 홈페이지 그리고 전국 대표 전화번호 1390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당진의 경우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 제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 포상금은 지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1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부터는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지난 선거 투표율도 좀 궁금한데요. 충남의 경우 투표율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습니까? 좀 어땠습니까? 충남의 경우에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1회 때요. 경우 충남의 경우는 80.2%, 전국적으로는 80.2%였는데 네. 충남이 80.6% 중간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당진 경우에도 80.2%로서 그 16개 구시군 중에 중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네. 그 공직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80%가 넘었네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그 27일까지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조합장 선거는 정치인을 선출한 선거가 아닙니다. 네. 예,
후보께서는 조합의 경영자를 선출하는 선거임을 명심하시고 조합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으로 조합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네. 그 선거권자이신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누가 우리 조합을 잘 경영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표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합장 선거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 성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온라인상의 이슈를 짚어보는 SNS 읽어주는 기자 순서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지역 소식과 주민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김담배 기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SNS에서 당진 현대제철 외주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순방 중이던 양 지사는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는데요. 또 우선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앙 관계부처와 함께 충남도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박경룡님은 너무 많이 죽었다며 대기업이라 봐주면 안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이수용님은 아까운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당진에선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당진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스 냄새에 대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가스 냄새는 성문과 신평, 순성 등 당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소식이 SNS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원인 확인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냄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수정님은 송산 사는데 어제부터 가스 냄새가 났다는 댓글을, 윤지구님은 원인을 빨리 밝혀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윤익준님은 대사는 가스 냄새가 자주 나는데 당진은 시에서 걱정해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충남방송 페이스북에선 태안과 보령을 잇는 연륙교 명칭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안과 보령을 잇는 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되는 가운데 태안군과 보령시가 서로 다른 명칭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보령시는 선명칭을 따르는 원산대교로 태안군은 연륙교 모양에 맞게 솔빛대교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NS상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댓글로 홍명희님은 솔빛 원산대교라고 하면 되겠다는 의견 주셨고, 가선숙님은 솔빛대교를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수님은 원산대교가 기억하기도 쉽고 지명이 들어가 부르기 편하다며 지역 간 감정 싸움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 헬로 충남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헬로 충남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 읽어주는 기자였습니다.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대전 지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증가한 반면 충남 지역 미분양 주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 충남, 세종 지역 인허가 실적은 증가한 반면 준공 실적은 명암이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대전이 213가구로 전월보다 11.6% 감소했고 충남도 3,014가구로 전월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2,023가구로 전월 대비 15% 줄었습니다. 충청권에선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증가한 반면 준공 실적은 대전이 상승했고 세종과 충남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준공 실적은 대전이 192가구로 전월 대비 46.6% 상승했습니다. 반면 세종은 453가구로 전월 대비 82.2% 감소했고 충남도 972가구로 전월 대비 7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착공 실적도 대전은 112가구로 전월 대비 87.9% 감소했고 세종도 46가구로 전월 대비 91.4%로 줄었으며 충남도 618가구로 전월 대비 71.7% 감소했습니다. 지역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남의 경우 최근 천안 아산 지역에 신규 분양이 없다 보니 적재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벚꽃 시즌과 맞물려 개최되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인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12일인 금요일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해 때 아닌 4월 황금 휴가를 누릴 수 있어 다양한 경제 유발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임시공휴일 검토에 지역에선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각종 지역 축제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4월 둘째 주 수십여 건의 봄꽃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충남에선 태안 수선화 축제, 보령 주산 봄꽃 축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천안 북면 위례 벚꽃 축제, 청양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 당진 순섬매화 벚꽃 축제, 금산 비단 고을산 꽃 축제, 태안 세계 튤립 축제가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지역 축제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축제 기간과 겹쳐 지정 시 상당한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도 일본 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됩니까? 조선 총독의 사진이 걸려 있어야 할까요? 앞으로 학교장 사진은 바로 뗄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보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미 졸업한 많은 동문과 또는 학교 공동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권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28일) 오전 8시 14분쯤 서산 공군 20전투 비행단 소속 A하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하사는 연락이 되지 않아 숙소를 찾은 부대 동료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군 헌병대가 이날 오후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마늘 주산지인 서산과 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마늘 잎집썩은병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늘 잎집썩은병은 3월과 4월 10도 전후에 다습한 환경에서 상처를 통해 감염되며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재배 포장에서 징후가 관찰되면 즉시 병든 개체는 제거하고 등록 약재를 안전 사용 기준에 맞게 살포해야 합니다.
충남방송과 당진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28일 당진 지역 어린이 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충남방송 박미숙 대표와 당진시 어린이집 연합회 인정래 회장, 연합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방송은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연합회는 교육발전과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게 됩니다. 예산 사과 와인이 2019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한국 와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회에는 106개 기업 540개 브랜드가 출품됐으며 술 연구기관과 소믈리에 등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이번에 입상한 추사 애플와인은 물이나 주정을 첨가하지 않고 한 달간의 저온 발효와 1년 이상의 숙성을 거쳐 예산의 특산물인 황토 사과만을 사용해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3월부터) 서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본격 시행됩니다. 서산시는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등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34억 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2,8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고등학교 3학년들은 충남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예산군이 출산 여성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운동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가운데 2018년 이후 출산한 여성입니다. 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오는 4월 열리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앞두고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당진시와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 등은 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갖고 행사 운영 방안과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에선 4월 11일 소떼 경영대회를 시작으로 용왕제와 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양 칠갑산 로컬푸드 농민장터가 다음 달 2일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개장합니다. 칠갑산 농민장터는 현재 11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청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판매에 1억 2,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2년 첫 개장 이후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생산자 판로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3일절 금요일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좋지 않은데요.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초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큰데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영하 3도, 서산 영하 2도, 태안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태안이 11도, 서산과 청양이 12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충남 지역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나 외출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데요. 외출하실 분들은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큽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